이번 시간에 우리 파이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XYZ 우리 321 빼기 OPQ654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대요. 그때 입력을 했을 때 그 실행 결과를 이제 확인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1번에 x, y는 input이라고 해서 input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우리 input 함수라는 거는 우리 파이썬의 표준 이제 입출력 그 함수를 보고 얘기합니다. 자, 요 input 함수 요거 이제 잠깐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 input 함수라는 거는 우리 파이썬의 표준 입력 그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input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요 input 함수를 딱 하고 이제 만나면 사용자로부터 이제 키보드로부터 뭔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그 함수,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input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입력되는 그 값들은 싹 다 문자열로 전부 다 취급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풋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출력 문자를 쓰면 되는데, 그때 앞에다가 이제 변수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 우측에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을 우리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그런 뜻이죠. 그때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인풋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화면상에는 입력하세요 점 하고 요만큼이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출력이 되면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자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한 그 데이터는 어디다가 저장된다? 우리 이제 A라는 요 변수에 싹 다 이제 저장이 되더라. 요게 이제 input 함수의 기본 형식이고요. 우리가 이 input 함수를 가지고 한 가지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도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또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앞에다가 변수명을 이제 여러 개를 쭉쭉쭉쭉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input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출력 문자 기본 형식대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쓰게 되면 두 개 값을 이제 입력받겠다 그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입력되는 그 데이터를 서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주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스플릿이라고 쓰고 분리 문자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 분리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변수 1에 뒤에다가 쓴 거는 이제 변수 2에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되게 해달라 그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x하고 y 이 두 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때 이제 input이라고 쓰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split이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하이픈을 썼죠. 그때 사용자가 만약에 키보드로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스플릿 분리 문자가 이제 하이픈이니까 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그 앞에 있던 요 길벗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우리 x라는 그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신화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데이터는 이제 우리 y라는 그 변수에다가 저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input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해서 input이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만 이제 입력을 받냐, 아니면 여러 개 변수 값을 한꺼번에 이제 입력을 받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input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점하고 split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하이픈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때 앞에 변수명을 보니까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되는 그 데이터를 두 개 값으로 이제 나눠서 하나는 이제 x에 하나는 이제 y에다가 저장해야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 첫 번째 줄을 이제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딱 하고 이제 만나면 그때 화면상에는 지금처럼 입력 이렇게 이제 우리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면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력 문자로 입력 한 칸 띄고 콜론을 이제 입력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사용자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분리 문자로 이제 하이픈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요 앞에 있던 xyg321 이 데이터는 이제 x라는 그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픈 뒤에 있던 opq654 요 데이터는 우리 이제 y라는 그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해서 우리 x라는 그 변수에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y라는 변수에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니까 a는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세 개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A라는 그 리스트를 이제 선언하면서 초기 값으로 요 값들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그 값이 총 3가지가 나왔죠. 그렇게 이제 3가지가 나왔으니까 A라는 이름으로 이제 3개 리스트, 3개 데이터를 가진 그 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이 데이터의 위치는 A라는 그 리스트의 0번 위치고요. 요 데이터는 우리 1번 위치에 들어있는 거고 요 데이터는 이제 2번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A라는 그 리스트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개수를 이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선언할 때 따로 이제 리스트의 크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가 됐든 C 언어 그런 데서는 이 리스트랑 비슷한 게 우리 배열이라는 게 있었죠. 그 배열은 내가 이제 개수를 딱 지정해서 배열을 이제 만들고 그 개수만큼만 내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 리스트는 개수를 필요에 따라서 이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개수를 따로 적지 않아요. 그리고 배열하고 이 리스트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만약에 C 언어에서 정수형 그 배열 A라는 그 배열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는 내가 이제 정수값들만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문자값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다 없더라. 근데 이 리스트라는 곳은 뭐 정수형이다 실수형이다 그런 게 없이 이 리스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수값이 됐든 실수값이 됐든 문자가 됐든 그런 자료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자료형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스트와 우리 배열의 차이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A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A라는 게 우리 이제 A라는 그 리스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A라는 그 리스트 뒤에 점하고 어펜드하고 X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 append라는 요 메서드는 우리 이제 리스트의 마지막에다가 요 x라는 그 변수의 값을 우리 추가시켜달라. 그게 이제 우리 append라는 요 메서드요. 그러면 x라는 그곳에는 그 변수에는 xyg321하고 요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우리 A라는 그 리스트에 우리 마지막 그 위치에다가 값을 이제 추가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A라는 그 리스트는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이렇게 이제 3개만 있지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이 어펜드가 이제 추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 위치에 이제 3번 하고 그 위치가 이제 생길 거고 그 위치에 요 x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이곳에 이제 들어갑니다. 해서 3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xyg321 요 데이터 x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3번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또 똑같이 a.append하고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y라는 그 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y라는 변수에는 지금 우리 opq654 요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또 A라는 리스트에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추가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4번 그 위치가 이제 생기겠죠. 4번 위치가 그렇게 이제 생기면서 이곳에 우리 이제 Y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던 그 값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A.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remove라는 요 이제 메서드가 나왔습니다. 요 remove라는 요 메서드는 우리 리스트에서 값을 이제 삭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리스트에서 값을 이제 삭제하는데 어떤 값을 삭제해라? 우리 df456 요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삭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A라는 리스트에서 DF456이요. DEF456이 지금 요 1번 위치에 이곳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찾아서 이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나면 요 1번 위치가 비겠죠. 비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던 요 데이터들이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이제 당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얘가 원래 2번 위치에, 얘는 이제 3번 위치에, 얘는 이제 4번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 1번 위치에 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던 것들이 싹 다 이제 앞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전부 다 이제 이동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라는 그 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4번, 5번에서 나온 게 우리 리스트와 관련된 그 메소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append라는 요 메소드는 마지막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킬 때 쓰는 거고, 우리 remove는 뭐 하는 거다? 우리 리스트에서 해당 값을 이제 찾아서 해당 값을 이제 삭제하는 그 메소드가 우리 remove 요 이제 메소드요. 우리 리스트와 이제 관련된 그 이제 메서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리스트 관련 그 메소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팝이라는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 팝이라는 그 메소드 안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위치를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리스트에 해당 위치에 있는 그 값이요. 그 값을 화면상에다 이제 출력을 하고 해당 요소는 전부 다 이제 삭제해 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요 메서드는 요 안에다가 우리가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인덱스라는 게 리스트에서 내가 지정한 그 값 있죠. 그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요소의 위치를 반환해달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ount라는 요 메서드도 있는데, count라고 쓰고 내가 이제 값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에서 값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요소들의 개수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메서드가 우리 이제 count라는 요 메서드요. 그 다음에 extend라는 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는 뒤에다가 우리가 리스트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xtend라고 쓰고 내가 이제 리스트를 지정하게 되면 리스트 맨 끝에다가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추가해서 확장시켜달라. 그게 이제 우리 extend라는 요 메서드요. 그리고 우리 이제 reverse라는 요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이제 리스트의 그 순서를 역순으로 이제 뒤집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reverse라는 요 메서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sort라는 그 메서드도 있습니다. 요 sort가 우리 정렬하는 거죠. 해서 내가 리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값들을 정렬해 달라. 그때 그냥 이제 sort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이제 기본값이 이제 오름차순이에요. 해서 sort라는 요 메서드가 나는데 그냥 오름차순이라 내림차순이라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걔는 무조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리버스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정렬 방식을 이제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리버스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true라고 이제 입력하게 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을 정렬해 주고요. 그리고 리버스 그 속성의 값을 우리가 이제 false라고 이제 입력하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opy라는 요 메서드도 있어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리스트를 이제 복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copy라는 요 메서드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이런 주요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꼭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니까 우리 프린트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이제 프린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프린트문을 쓸 때는 프린트문의 이제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출력값 첫 번째 거, 출력값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값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줄 수 있어요. 그때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개의 값들을 이제 출력할 때 중간중간에 뭘로 이제 분리할 건지 그런 이제 분리 문자도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종료 문자도 우리가 지정을 이제 따로 이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출력값을 내가 여러 개 썼을 때 그 출력값들을 각각 이제 구분시킬 때 어떤 걸로 이제 분리해 달라. 그걸 이제 우리가 SEP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다 이제 분리 문자를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내가 만약에 SEP 이걸 이제 내가 생략을 하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때 우리 이제 분리 문자의 기본값은 빈 공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SP 얘를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각각의 이제 값들을 출력을 할 때 빈 공백 한 칸씩 띄어가면서 이제 출력을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end라고 쓰고 종료 문자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종료 문자라는 거는 우리가 출력할 거 출력 다 해주고 맨 마지막에 표시할 그 문자를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이런 종료 문자를 내가 이제 따로 쓰지 않고 만약에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본값은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해서 만약에 프린트문이 지금 여기 이제 한 줄이 나오고 그 밑에 또 프린트가 또 있어요. 만약에 그 밑에 또 프린트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종료 문자 이런 것들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줄에 있던 그 프린트문을 쭉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줄 바꿔서 두 번째 줄 거 출력해주고 또 줄 바꿔서 이제 세 번째 줄 거 그거 이제 출력해 준다고요.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프린트문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프린트문에 보게 되면 출력할 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이제 얘가 출력값 1이고요. 얘가 이제 출력값 2번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SEP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분리 문자가 쉼표로 찍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출력값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출력하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출력값 1번하고 출력값 2번 얘 좀 이제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A라는 그 리스트요. 그 리스트에 이제 1번 위치요. 1번 위치에는 지금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우리 이제 A라는 그 리스트에 우리 이제 2번 그 위치요. 2번 위치에는 요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그 뒤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슬라이스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오자고요. 슬라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슬라이스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문자 열이 됐든 리스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딘가의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순차형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저장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일부분만 내가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레인지라는 걸 배웠을 때는 우리가 레인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리스트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레인지는 이제 그렇게 숫자를 생성해서 집어넣거나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슬라이스라는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분만 내가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이제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쓰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객체명을 앞에다가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초기 위치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위치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최종 위치는 우리 레인지랑 똑같이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여기다 쓴 숫자 마이너스 1까지 그 사이에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앞에다가 객체명 써주고 그리고 초기값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위치 지정해주고 그리고 증가값을 지정해줘요. 여기서 증가값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증가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 최종 위치는 바뀌겠죠. 요 최종 위치는 증가값이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고요. 음수다라고 하게 되면 더하기 1을 해서 최종 위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리스트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몇 번째 거부터 몇 번째 거까지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초기 위치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위치, 그 다음에 증가값, 그 순서대로 쓴다 그랬죠. 그런 인수들을 우리가 일부를 생략해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객체명이라고 써주고 아무것도 안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객체명을 써주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뜻은 그 해당 객체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위치도 없고 최종값도 없죠. 여기서는 이제 콜론이 두 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 앞에 원래 우리 초기 위치 써주고 두 번째 이제 최종 위치 써주고 마지막에 이제 증가값 써주는데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이제 모든 요소 그 객체에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명을 이렇게 써주고 초기 위치만 지정했을 때요. 초기 위치만 지정하게 되면 그 초기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명을 쓰고 최종 위치만 썼습니다. 증가값이 없죠. 증가값이 없을 때는 그냥 일씩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종 위치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쓴 수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초기값을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값은 0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0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최종 위치 마이너스 1까지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와라 라고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객체명을 써주고 그 앞에다가 초기값하고 그 다음에 최종값 그걸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증가값만 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값이 없을 때는 0번째 위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0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증가값만큼 증가시키면서 그 위치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증가값을 2라고 쓰게 되면 0번 위치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면서 그 위치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0부터 시작해서 짝수 번째 위치에 있는 것들 가지고 와라 그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를 쓸 때 인수를 우리가 일부 생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A라는 그 리스트의 1번 위치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해서 이 데이터만 이제 따로 뽑아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A1번 그 위치에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각각 이런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위치를 표시할 때 맨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0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시작 위치가 이제 -3이다. 이렇게 이제 음수로 나왔어요. 음수로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음수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맨 뒷부분이 이제 -1이죠. 해서 -1, 2, 3, 4, 5, 6 하고 이렇게 이제 위치값을 이렇게 이제 음수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A 리스트에 우리 이제 2번 위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YG 3, 2, 1 하고 이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 데이터만 우리가 따로 뽑아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때 이 각각의 값들의 이제 위치를 표현할 때도 우리가 이제 0, 1, 2, 3, 4, 5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3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음수값이 나왔죠. 그럼 요걸 이제 음수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시작 위치요. 시작 위치가 이제 생략이 되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맨 첫 번째 그 요소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맨 첫 번째 그 요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우리 이제 최종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 위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최종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1을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3에서 우리가 이제 1을 빼게 되면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그 요소부터 시작해서 -4번 위치다. 그러면 요만큼의 그 위치가 되겠죠. 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값은 지금 우리 7, 8,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력값 두 번째 거는 XYG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값들을 이제 각각 이제 출력할 때 그때 이제 분리 문자로 이렇게 이제 쉼표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이제 뭔가를 이제 출력할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출력값 1번이요. 출력값 1번이 이제 7, 8, 9니까 7, 8, 9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고 그 다음에 분리 문자가 우리 쉼표로 돼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쉼표를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찍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X, Y, G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출력이 이제 될 거라고요. 해서 얘를 이제 실제로 이제 출력해 보면 7, 8, 9, 우리 X, Y, G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이제 포문이 나왔어요. i라는 그 반복 변수를 쓰겠대요. i라는 반복 변수를 쓰는데 그때 in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range하고 3,6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in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포문에서 함께 이제 사용되는 그 이제 예약어기 때문에 in은 원래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반복 변수 요 i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변수명이라 이제 바뀔 수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range하고 이렇게 나는데 얘는 이제 숫자 값을 이제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range 요거 이제 써주는 거죠. 그때 우리 요 range에 대해서 좀 잠깐 정리 좀 하자고요. 우리 range라는 거요. range라는 거는 연속된 그 숫자를 생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range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range라는 거는 우리가 리스트가 됐든 반복문이 됐든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쓰는 그 형식이 range라고 써주고 내가 이제 최종값을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초기값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최종값 -1까지 연속된 그 숫자 일씩 증가되는 그 숫자 값을 이제 생성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range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면 이제 초기 값을 지정해줬죠. 그리고 최종값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값이 나오면 최종값은 무조건 우리가 -1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때 여기서 이제 초기값이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초기값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연속된 그 숫자를 이제 생성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형식을 보면 초기값 들어가고요, 최종값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증가값이 추가가 된 거죠. 해서 우리 초기값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증가값만큼 이제 증가하면서 숫자를 이제 생성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증가값으로 2라는 그 숫자를 쓰게 되면 2씩 증가되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증가값을 내가 그냥 숫자 2라고만 그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증가값을 마이너스 2다 그렇게 이제 음수로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때 이 증가값을 내가 이제 음수로 썼을 때요, 음수로 썼을 때는 우리 초기값에서 최종값 이제 플러스 1이요, 최종값 플러스 1까지 우리 이제 증가값만큼 값을 이제 감소하면서 숫자를 생성해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연속된 그 숫자를 생성해 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레인지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반복 변수가 이제 i라는 그 반복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성되는 그 숫자들이요, 그 값들은 전부 다 이제 i라는 그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최종값이 이제 6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값을 이제 만나면 최종값에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제 생성되는 그 값은 우리 3부터 시작하니까 3이 만들어지고 4가 만들어지고 이제 5까지 그렇게 이제 값이 만들어지고 이제 끝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i라는 그 변수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우리 i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값이요, 그 값은 이제 3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우리 최종값 마이너스 1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이제 5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해서 3, 4, 5가 만들어지는데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그 숫자가 생성이 돼서 이제 i라는 그 반복 변수에 이제 들어갑니다. 해서 i는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갖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프린트 출력하래요. 뭘 출력해라? i라는 그 변수 값을 출력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end는 하고 이렇게 이제 찍혀 있죠. 얘가 이제 우리 종료 문자를 이제 뜻하는 거죠. 해서 i라는 그 변수 값을 출력하고 요거 이제 출력한 다음에 그 뒤에 빈 공백을 이제 한 칸 띄워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i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3이 들어있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우리 이제 레인지에서 생성되는 그 값은 이제 4라는 그 값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 값을 이제 i라는 그 변수가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갔더니 우리 이제 i라는 그 변수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i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4니까 4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때 종료 문자가 이제 빈 공백 그걸로 이제 돼 있으니까 그 뒤에 또 빈 공백이 이렇게 하나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i의 값은 또 1 증가해서 이제 5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서 i라는 그 변수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5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때 우리 이제 종료 문자로 빈 공백 출력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해서 우리 실제로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그 값은 지금처럼 3, 4, 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라고요.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코드에는 지금처럼 프린트문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줄이 나왔어요. 그때 이 첫 번째 줄에서는 우리 이제 end, 우리 이제 종료 문자가 따로 이제 지정이 안 돼 있죠. 종료 문자가 따로 이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그때는 기본값이 이제 줄바꿈이라 그랬어요. 해서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때 종료 문자가 이제 생략이 됐으니까 줄바꿈을 해버린다고요. 줄바꿈을 해서 얘를 이제 만나니까 줄바꿈에서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값 3, 4, 5 이 값이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쭉 풀었을 때 그때 이제 실행 결과를 확인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때 실행되는 그 결과는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인풋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트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때 그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요런 이제 우리 메서드들 있죠. 요런 메서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프린트문에서 요런 이제 분리 문자가 됐든 아니면 우리 이제 종료 문자가 됐든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생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스도 나왔죠. 요런 이제 슬라이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인지라는 것도 요것도 이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요런 이제 코드 한 줄씩 한 줄씩 보면서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